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복합금융상품 및 주식기준 보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복합금융상품 종류가 무엇이 이제 있느냐 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환사채랑 그다음에 신주인증거부사채 이렇게 두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복합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환사채랑 신주인증권사채 회계 처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주식기준 보상까지 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그 이론 파트 내용 보시면은 전환사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전환사채 보유자가 전환권 행사 시에 이 사채에서 주식으로 변하는 이런 성격의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성격을 보면은 전환사채에는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죠. 일반 사채는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여기는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사채의 효시 이자율보다는 낮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일반 사채보다는 적은 이자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나중에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재무구조가 부채에서 자본으로 가게 되니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사채 상환에 따르는 자금 압박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진 사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랑 요거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 신주인증권 사채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전환사채에서 파트에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한 두 가지가 또 더 있는데, 상환할증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상환할증금이라는 얘기는 아까 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좀 비슷해요. 전환권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환권의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잖아요. 대신에 근데 이게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갑자기 또 이걸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전환을 안 하고 어쩌다 보니 전환할 이유가 없어서 기말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낮은 이자를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사채를 샀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에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보통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거를 살 수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중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더 비싸게 그 가격을 지불을 하고 산 거지만, 요거는 나중에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걸 막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사실 그 이자를 적게 받았던 걸 한꺼번에 보상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에 상환할증금이 보통 이제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액면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전환권 대가는 요게 이제 전환권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금액에서 전환사채 발행금액이라고 쓸게요, 그냥. 네, 발행금액에서 전환사채 발행금액 금액에서 전환사채 현재 가치 제 평가, 요거를 차감한 금액만큼이 전환권 대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개념은 지금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시면 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환사채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 관련된 문제가 가장 간단한 문제가 일단 한 개를 이제 맛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3번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환권 대가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전환권 대가는 전환사채 발행 금액에서 그 전환사채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거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구조나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무로는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액면 금액은 이제 100만 원이고 이렇게 성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좀 알아야 될 게 아까 상환할증금 있죠. 만기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 금액의 105%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뭐 상환할증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이제 다뤄보실 문제에서는 상환할증금이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상환할증금이 있는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행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낮은 이자율을 감안하고 있었던 거를 여기서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 똑같이 나와 있고, 충무로가 발행 시점에 이직해야 할 전환권 대가는 얼마인가 나오면은 아까 전환 자체의 발행 금액, 전환 자체 발행 금액은 여기 보면은 액면 발행했다고 나와 있죠. 이게 보통 전환 자체도 할인 발행도 되고 액면 발행도 되고 할증 발행도 다 돼요. 일반 사채랑 똑같은데 이게 만약에 액면 발행이 아니고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들어가면은 회계 처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대부분 액면 발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실어져 있는 문제들도 대부분이 액면 발행이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할인 발행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실 때는 일단 액면 발행 먼저 다뤄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은 일단 100만 원이다. 그리고 전환 자체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제 현가. 이거는 일반 자체랑 똑같아요. 전환 자체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만기가 지금 5년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보통 그 사채랑 똑같이 이자가, 표시 이자가 매년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급이 되죠. 8%니까 여기서는 80만 원,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이 똑같이 일반 사채와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만기에 액면 금액이 상환이 되겠죠. 만기 액면 금액이 상환이 되고, 대신에 여기는 또 만기까지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상환할증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환할증금을 5만 원. 이게 전체적인 여기 전환 자체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대한 현가를 구하면 이게 이 차이가 전환권 대가가 된다. 이렇게 간단한 케이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가를 구하면 현금 흐름이 그죠? 1050 여기다가는 그쵸? 기간 말 현가를 곱하는 거죠. 0.6209. 그 다음에 8만 원 다가는 3.790. 여기도 유효이자율 나와 있었죠. 10%라고 사채 발행 시점에. 그래서 10%에 대한 평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95만 5,209원으로 계산이 되고, 요거의 차이를 구하면은 이 차이를 구하는 거죠. 차이를 구하게 되면은 전환권 대가가 44,791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전환권 대가 구하는 문제가 뭐 신주인수권 대가로도 똑같이 나오고 계산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추가로도 몇 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예시된 문제 중에 상환할증금이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없는 케이스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현가를 일반 자체랑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전환 자체가 이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권 대가를 구한다.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전환 자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신 거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볼 건데, 이것도 그냥 앞에 있는 제가 그 이론 파트에 나와 있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서 같이 전체적인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가 전환 자체 문제이고, 이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채에서 조금 그 전환권 같은 거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채 파트랑. 주 관세는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 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여기서 액면 발행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발행가액이 똑같이 여기 액면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액면 금액 20만 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표시자는 5%이고 여기는 이제 전환 조건이 다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채 액면 금액 2,000원당 보통 주한으로 전환한다 나와 있고, 유효이자율 8%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상환할증금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환할증금이 없는 조건의 전환사채 발행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0X2년 1월 1일 전환사채중 액면금액 8만 원이 보통으로 전환되었을 때 20X2년도에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예시로 뽑은 이유가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 회계처리도 볼 수가 있고, 발행 시점 회계처리 당연히 볼 수 있고, 전환 시점도 볼 수 있고, 전환한 이후에 또 회계처리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예시로 삼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환사채 회계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전환사채 캐시플로우를 파악을 해야겠죠. 원래 사채에 관련돼가지고 문제 나오면 무조건 현가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만기일이 3년, X3년이기 때문에 3년짜리 전환사채가 되는 거예요. 3년짜리 전환사채이고, 액면 금액은 20만 원이고, 표시이자가 5%죠. 그러니까 이자가 만 원이 돼요. 여기는 상환할증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이 전환사채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평가를 구하게 되면은 전환사채 장부가액이 만 원에다가 여기 현재가치 나와 있죠? 여기는 문제가 딱 주어져 있어요. 여기 유의자율에 대한 현재가치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이제야 된 현재가치는 2.5771.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현재가치는 0.7938 해가지고 전환사채 지금 발행가액이 184, 541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가지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전환권 대가를 구할 때 발행금액에서 이거 차감한 게 전환권 대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전환권 대가가 그게 계산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회계 처리를 통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년초 발행했을 때 처음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발행했으니까 2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똑같이 액면 금액대로 이렇게 기재를 하죠. 보통 사채 발행할 때 똑같아요. 발행하는 거고, 이 전환권 대가가 지금 20만 원에서 이것을 차감한 것만큼 전환권 대가죠. 이 전환권 대가가 얼마냐면은 15469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환권 대가가 15469 계산이 되고, 그 상대 계정으로 전환권 조정이라는 이렇게 회계처리가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묻는 첫 번째 발행했을 때 묻는 문제가 이 전환권 대가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대가를 묻는 문제가 많은데 요거 계산이 결국에는 현금이랑 전환사채 현재가치를 빼는 건데, 이 현금이랑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사채가치거든요. 사채가치니까 현금이랑 이 사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전환권 대가가 된다. 이 분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요게 보통 저희가 만약에 상환할증금이 있다고 하면은 상환할증금도 요 사채의 가치에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그 이론 파트 예제에 보시면은 상환할증금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요게 그 액면 금액에 플러스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환할증금이 있다면 여기 상환할증금 회계 처리가 들어가요. 할증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걸 합친 금액이 전환권 조정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은 사채 관련된 현금 흐름이고 하채예요. 하채 가치고, 요거는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BS에다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 했을 때, 예를 들어보면 BS에 이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채. 자본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전환권 대가가 이 금액만큼 계산이 되는 거고, 이 부채 계정에는 전환사채 액면 금액이 있죠. 부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상환할증금, 너무 부채가 작으니까 상환할증금 하고 전환권 조정 이렇게 하고, 여기 전환권 조정 차감하는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가 신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아까 자본 계정에 전환권 대가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회계처리가 발행했을 시점에는 이렇게 됐다. 베이스에서는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이게 결국엔 하체 금액인 거죠. 하체 금액인 거고, 요거랑 현금 대가의 차이가 전환권 대가로 간다. 이렇게까지 발행 시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그 이자 회계 처리가 있겠죠? 이자 회계 처리가 있는데 X 1년 말에는 보통 이자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현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845하면 요걸로 이제 삼각표를 그려가지고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숙달이 되셨다고 보고 여기 지금 여백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삼각표는 제가 그리지 않고 바로바로 계산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자 비용 있고 현금 있고 그다음에 전환권 조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감했을 때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삼각해주는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데 현금은 이자 액면 금액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자 비용은 여기에다가 지금 액면 이자가 이자율이 8%죠. 여기다가 8%를 곱한 금액만큼 이자 비용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0.08을 곱한 금액이 이자 비용이다 해서 14, 16 그리고 4, 7, 6이 여기는 삼각표상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 1년도 말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X 2년 1월 1일에 전환하는 회계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환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20만 원 중에 8만 원을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40%를 전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 2년 초에 전환하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전환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인식해서 이자 비용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도 알아야 되고 그 이후 시점에 또 이자 비용 인식한 회계 처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환했을 시점을 보시면은 전환 자체가 이제 이만큼 전환이 됐으니까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알아셔야 될 게 전환 자체는 차감이 되고 그만큼 자본금이랑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겠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채가 전환이 된 거니까 사채가 자본으로 가는 이런 회계처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액면 금액 8만 원이 전환이 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사채가 상환이 될 때 상환사채, 상환할증 전환 조정 요거를 다 같이 이게 나잖아요. 지금 순액을 표시하면 이걸 같이 다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40%가 상환이 됐으면 사채 원금부터 상환할증 전환 조정까지 다 같이 40%를 상환해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전환사채에서 지금 40%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온다. 여기까지는 다 나인 거예요. 내가 관련된 계정이에요. 여기 40%씩을 다 없애주는 붕괴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상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환권 조정의 40%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환권 조정 여기 원래 15,469원이었다가 요만큼 상각이 된 상태죠. 그거에 차감을 한 다음에 40%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3이 되고 전환권 대가도 똑같이 40%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는 차감 계정이니까는 이거 삼각한 거 고려해야 되는 거 전환권 대가는 처음 발행했을 때 이게 회계처리가 한 번도 없으니까 이 금액에다가 그냥 40%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전환권 대가 여기다 40%를 곱해서 가지고 오면은 87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나머지 금액을 자본금 플러스 주발초 금액으로 가는 건데 자본금 금액은 픽스가 돼 있어요. 액면 금액 2,000원당 보통주 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에서 액면 금액 2,000원당 한 주당. 그럼 이게 주식수가 되는 거고 여기 액면 가액이 한 주당 얼마라고 돼 있죠? 액면값이 1,000원이죠. 1,000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본금 금액은 픽스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 금액이 4만 원으로 픽스가 되고 여기서 다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1,904 이게 이제 전환 시점의 회계처리예요. 어떤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또 뭐 저 자본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뒤에 취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문제를 단순한 계산식으로 아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회계처리 흐름을 통해서 그 금액이 나왔다는 걸 전체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이제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묻는 문제는 X 2년도에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채가 40%가 상환이 됐고 상환이 돼서 주식으로 발행이 됐고 60%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그 나머지인 60%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X 2년 말에 이자 비용은 현금, 전환권 조정. 현금이 아까
아까 여기 60%만 가야 되는 거니까 액면 금액의 60%, 액면 금액의 60% 하게 되니까 6,000원. 그리고 여기 그 사채가 다 여기서 조정이 되고 나면은 그 X2년 말에 약간 그 X1년 말에서 이 전환되고 났을 때 사채 금액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60%에 대한 거에 이자 비용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시면은 9,086. 그러니까 무조건 60%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게 상환이 40% 됐기 때문에 그때 있던 나머지 있는 사채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인식한다. 이렇게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은 이걸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2000 말에는 이렇게 이자 비용이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 정답이 이제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X2년도 이자 비용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 이어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기에 상환이 됐을 때 X3년도 말 회계 처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X3년 말에 이건 여기다가 좀 위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X년 초 발행 회계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X3년 말에는 똑같이 이제 이자 비용 인식하는 회계 처리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다 전환권 행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환이 되겠죠? 3년 말에도 똑같이 여기다가 전환권 조정에다가 왜 1.08 곱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자 비용 그다음에 전환권 현금은 똑같이 60% 남은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환권 조정 하면은 이렇게 이자 비용 인식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사채 상환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회계 처리가 될 게 사채가 전환 사채가 8만 원만큼 아까 전환됐었고 나머지가 12만 원 남아있죠. 그리고 현금이 12만 원이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는 회계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회계 처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전환권 대가가 지금 여기 있다가 이때 40%만큼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나머지 60%가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그냥 자본 계정에. 전환권 회계 처리가 이제 모두 끝났는데도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나중에 자본의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지만 보통 이게 전환 사채 없는데 이거 있으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선택에 따라서 이거를 다른 자본 계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 전체적인 회계 처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전환 사채는 이렇게 알아봤고, 여기서 묻는 문제가 발행했을 때 전환권 대가 묻는 문제 나오고, 전환 시에 뭐 자본에 변동되는 금액 이런 거 문제 묻는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묻는 문제는 전환된 다음에 나머지 잔여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인식하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전환 사채 회계 처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 가지의 문제 포인트가 주로 나온다는 거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신주인수권 사채 회계 처리가 여기랑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주인수권 사채는 그 이론 파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환사채랑 정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이렇게 여기 전환권 행사했을 때 사채가액이 차감이 되잖아요. 근데 신주인수권 사채는 그 사채가액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르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 사채가액이 그때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할 때 사채가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이런 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좀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사채도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앞에 이론 파트 가가지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번 문제 보시면은 공사는 X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5%, 그다음에 액면금액 100만 원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 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신주인수권 사채는 상환 할증 조건이 없으며, 여기도 상환 할증 조건이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상환 할증 조건이 있다거나 뭐 할인 발행했다고 하면 회계 처리가 상당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이제 이거 간단하게 좀 풀게 하기 위해서 보통 없는 조건으로 좀 많이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상환증 조건이 없으며 신주인수권 행사 조건은 사채 액면금액 2만 원당 보통주 한 주를 인수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신주인수권은 60%가 행사되었다.
이러한 신주의 인수권 행사로 인한 공사의 자본 증가액은, 여기서 이제 자본 증가액을 묻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설에는 되게 간단하게 이제 약간 요약식으로 풀 수 있는 해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저는 이거 신주의 공사 전체적인 회계 처리를 또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여기 그 형 캐시 플로우를 알아야 되죠? 처음에 이렇게 됐고 3년짜리죠. 여기 3년짜리고 이자가 5%니까 5만원, 5만원이고 만기가 1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거를 현가를 구하면은 돼요. 그럼 여기 액면 발행했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 100만원에서 이 그저 신주인수권 자체 현재 가치를 차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이 신주인수권 대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전환권 대가고 여기는 신주인수권 자체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대가이다. 첫 번째 X년초 회계서를 보면은 현금이 10만원이 들어오고 신주인수권 자체 해가지고 100만원 들어오고, 여기도 그 신주인수권 대가, 신주인수권 대가 있죠? 대가가 100만원에서 87만 5,640원 차감한 것만큼이 계산이 되면은 360. 그리고 신주인수권 조정 금액이 이렇게 되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아까 상환할증금이 있으면 여기에 상환할증금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환할증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게 하체 가치이다. 그 하체가 캐시 들어온 거에서 하체 가치를 뺀 나머지가 신주인수권 대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X년 말 회계 처리는 똑같이 이제 이자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875640에다가 여기 유효이자가 여기는 그쵸, 액면이자 10%, 유효이자가 여기 10%인가요? 여기 다시 좀 보면은 그쵸, 이게 유효이자가 10%인 신주금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여기다가 10%를 곱한 것만큼이 이자 비용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자 비용 8, 7, 5, 6, 4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 5만,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조정이 여기 상각이 되는 거죠. 똑같이 3, 7, 5, 4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환사실이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X 2년 말에는 여기는 지금 X 3년 초에 행사가 되기 때문에 X 2년 말까지는 똑같은 회계 처리가 가는 거예요. 이자 비용. 여기 신주인수권 조정에다가 꼭 곱하기 1.1 하면은 계산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1.1 곱하면 신주인수권 조정. 그래서 4일 320, 다음에 163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또 전환 자체 신주인수권 자체 회계처리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근데 어디서 달라지냐면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회계처리 달라지는 거예요. X 3년 초에 행사를 할 때 전환 자체는 60%가 만약에 신주인수권은 60%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전환권이라고 하면은 사채를 같이 없애주고 자본이 발행되는 이런 회계 처리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현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신주인수권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100만 원인데 60%니까 60만 원이 들어오고, 여기 똑같이 자본 늘어나는 거 똑같겠죠. 자본금, 주발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환사채가 차감되면서 이렇게 발행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현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발행된다,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또 없애주는 파트가 있죠. 없애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주인수권 대가는 신주 대가 여기 있죠. 이 대가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60%를 없애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해요. 신주인수권 대가. 이거 없애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한데, 여기 그 신주인수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채랑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채가 상환된 게 아니에요. 상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그 여기서 상각된 거를 뺀 만큼에다가
보통 60% 곱해가지고 전환사채에서는 그 없애주는 해결 처리해야 되는데, 왜냐면 60%가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대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애주지만 신주인수권 조정은 사채는 살아있기 때문에 해결처리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자본금 주발토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본금을 계산하게 되면 자본금이 액면금의 160%죠. 100만원에 60%면은 60만원. 60만원이고 액면금에 2만원당 한 주를 인수한다고 했죠? 근데 한 주에 그 자본금이 액면가액이 액면금이 6천원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본금 금액이 25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서 차감한 금액만큼이 여기서 주식반의 초과금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회계처리와 전환권 사채 회계처리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앞에 그 이론 파트에서 설명되어 있는 분계 예시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신주인수권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상환할증금이 있는다고 하면은 신주인수권 조정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주는 거는 사채 부분만큼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할증금 부분만큼 생각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준속 사채에서는 이렇게 상환할증금이 없이 발행되는 케이스로 많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원래 기본적으로는 신준속 조정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상환할증금이 있을 때는. 근데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하는 게 없는 거다. 그것도 신준속 조정이 사채 부분에 대해서 차감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할증금 부분에 대해서 없애주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이론 파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 처리가 되고, 이때 이후에 이제 신주인수권 사채는 이렇게 해결 처리가 됐는데, X3년 말에는 여기서 또 이자 비용 인식한 해결 처리가 있겠죠? 이자 비용. 여기는 사채가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은 이자 비용 그냥 그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부호, 가치류, 현금, 그리고 신주인수권 조정 해가지고 4547. 여기 마지막 연도여가지고 단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마지막에 신주인수권 사채가 상환이 될 때 신주인수권 사채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객관식 문제 된다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신주인수권 대가 얼마냐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로 물어봤던 내용은 자본 증가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본 증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는 요거에서 이게 자본 계정이죠. 신주인수권 대가 자본 계정, 그다음에 자본금 주발수다 자본 계정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요거 차감한 것만큼이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60만 원이 되고, 요게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만약에 자본에 변동되는 문제를 물어본다 했을 때 상환할증금이 없는 조건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사채가 나왔을 때 전환권 행사 시 자본 증가액은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현재 가치고 신주인수권 사채의 경우에는 현금 누입액이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요령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기재가 돼 있어요. 여기서도 C컷 계산했는데 결국 보면은 현금 수령액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 아까 전환사채 엑셀 가셔서 보시면은 자본 증가액 계산하시면 결국에 그게 사채가액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유형화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 빨리 푸시려면은 그런 이런 방식도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문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시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셔야 하지만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상환할증금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전체 회계 처리를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약식 그런 계산 방식도 알아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래서 신주인수권 사채 문제까지 다뤄봤고, 앞에 이론 파트에서 간단하게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주인수권 사채 보시면은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일반 사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발행한다. 이거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거니까 그만큼 그쵸, 그 권리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 이자율을 좀 낮게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권 행사 후 표시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반면에 신주인수권 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하더라도 표시이자 지급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권리 행사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회계 처리에서 보셨다시피 사채가액이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급사채 권리 행사 시점에 현금 납입 여부를 보면은 전환사채는 현금 유입이 없고 신주인수급사채는 현금 유입이 있고, 그다음에 만기 상환액을 봤을 때 전환사채는 권리 행사분 상환 금액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만큼 사채 상환된 거로 보는 거니까 그거 권리 미행사분에 대해서만 액면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 추가해서 만기에 상환하는 거고, 신주인수급사채는 권리 행사 시점에 현금 납입이 되는 거죠. 현금 납입이 되고, 만기 상환의 경우에 권리 행사분 액면금액, 권리 미행사분 액면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 그래서 만기 회계 처리 보면은 저희가 예시로 했던 거에 상환할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상환할증금 회계 처리가 없지만,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회계 처리에는 상환할증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식기준 보상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분을 부여하거나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지급하는 거래. 그래서 이거 뭐 보면 뭐 스탁옵션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주식 결제형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 결제형, 그다음에 현금 결제형이 있다. 현금 결제형. 그래서 주식 결제형에서는 또 조건이 두 가지 남아요. 용역 제공 조건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성과 조건이냐 이렇게 또 나눠지고, 성과 조건도 또 그다음에 비시장성 조건이냐 아니면 시장성 조건이냐, 이렇게 크게 이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고, 여기 내용 보시면은 주식 결제형, 요거는 주식을 지분을 부여하는 거다. 대가로 지분을 부여하는 거고, 이건 대가로 현금을 결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용역 제공 조건인 경우에는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런 원가들을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과 조건인데 비시장성 조건이면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안분하는 거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용역 제공 조건,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기간 동안 안분하는 거고, 이것도 시장성 조건은 이제 그 지표가 시장성이 있는 거냐 시장성이 없는 거냐 이런 건데, 비시장성이면은 매출액이나 목표액 이런 거는 이제 회사 내부 성과죠. 근데 시장성이면은 이거 주가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 주가 상승이 달성될 기간 동안 또 안분하여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을 안분해서 인식을 하는 건데, 용역 제공 기간, 성과 달성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주식 결제형인 경우에는 부여일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부여일에 공정가치 결정하고, 이 공정가치 자체는 변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주식 선택권 개수가 뭐 퇴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하는 거지,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공정가치 쓰는 거다. 근데 현금 결제형은 처음에 이제 매 보호기간 말이랑 결제일마다 공정가치를 새롭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을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좀 회계 처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만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주식 결제형 이제 문제들이 이제 치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만약에 현금 결제형이랑 가정했을 때 또 어떻게 회계 처리 되는지를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9번 문제가 되겠네요. 9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주식 보상 비용 물어보는 거죠. 다음은 관세의 종업원 급여와 관련한 자료이다. 관세가 X2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얼마인가? 20X1년 1월 1일에 영업직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 선택권 6개를 부여하였으며,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원이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게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10원이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게 주식 결제형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여일 공정가치가 픽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X1년에 4명이 퇴사하였고, X1년 말에 현재 가득기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의 추정 비율이 10%이며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1원이다. 이때부터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20X2년에 5명이 더 퇴사하였고, X2년 말 현재 가득기간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직원의 추정 비율은 15%이며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2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X2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X1년 주식 보상 비용부터 보면은 여기 100명이죠. 영업직원 100명. 100명에게
주식 선택권을 6개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100명 중에서 그 X 1년 말에 이제 보는 거죠.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직원이 10%예요. 그러니까 이 10%에 대해서는 이걸 주식 굳이 보상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퇴사 비율을 뺍니다. 그래서 곱하기 90%. 이게 90명만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들에게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급여 비슷한 이런 그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거를 퇴사하는 사람을 이제 제외하고서 고려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6개를 주는 거죠. 6개를 주는 거고 이 잔인한 공정 가치가 10원이에요. 10원이고 X 1년도에는 3분의 1. 이게 보면 용역 제공 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3년 근무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3분의 1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공정가치 10원을 쓰는데 요거는 부여일에 이미 픽스가 된 거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게 X 1년 말에 회계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뭐 X 1년 말에 공정가치를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주식 결제형 주식 보상기에서는 이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 측정이 되고 그때 이후에 이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X 1년에는 보상 비용이 1,800원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X 2년에 보상 비용을 보면은 이 저희가 뭐 고객 충성제도, 그다음에 뭐 건설 계약 이런 데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해요. 진행률 개념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누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거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100명이 똑같죠. 100명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의 추정비율이 15%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거는 반영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인원 변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5%. 그리고 6개. 곱하기 여기도 똑같이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전체 용역 제공 기간이 3년인데 2년이 지난 거죠. 3분의 2를 곱하고 전기에 인식했던 1,800원을 차감을 하는 거예요. 차감을 하게 되면은 단기 보상 비용이 1,600이 돼요. 단기에는 1,800. 그리고 누계가 여기서 3,400이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런 로직을 보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1,600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정답은 알아봤고 이게 만약에 현금 결제형이다 했을 때 이거는 주식 결제형이고 이게 만약에 현금 결제형이다 했을 때 X년 회계 처리는 100명 똑같고 그 다음에 90%에다가 6개 똑같아요. 똑같고 이거는 그 매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를 다시 측정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X 1년 말 공정가치가 있죠. 공정가치가 11이에요.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1,980원. 이거를 첫 번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 2년도에는 100명에다가 곱하기 85% 똑같죠. 또 6개. 여기는 공정가치가 계속 재측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X 2년 말 공정가치가 12예요. 12니까 이렇게 곱해서 3분의 2. 용역 제공기간 3년인데 이제 2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차 인식했던 1980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2100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누계액을 또 더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주식결제와 현금결제와 차이를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여기 또 주식 부상기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면서 집에서 자습하실 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